예, 이제 일본 여행 마지막 전날, 다섯 번째 날의 저녁 방문입니다. 아, 보통 이제 일본 요리라고 하는 니혼 요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간단한 다과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거에서부터 점점 발전됐다라는 음식이라는 걸 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일본 여행을 한 거고 일본을 방문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니혼 요리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본 여행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음식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건들이 대부분 다 뭐 타베로그에서 3.7 이상, 그다음에 뭐 타베로그 어워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어워드를 뭐 받았던 식당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1인 방문이 가능한 식당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챗GPT에 검색을 했는데 그 중에 나온 게 이 타케치였어요. 예약은 타베로그로도 가능합니다. 일본 식당을 가겠다. 일본 여행을 통해서 일본 식당을 가겠다고 하면 타베로그만한 사이트가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음식 먹는다 생각하면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하기가 그래가지고 평점을 좀 높게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좀 냉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5 이상, 타베로그에서 3.5 이상을 받으면 굉장히 맛있는 식당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타베로그를 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예약은 타베로그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나 코스를 좀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8품짜리, 뭐 10품짜리, 뭐 12품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예 생짜배기니까 뭐 아주 좋은 걸 먹어도 사실은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8품짜리를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언제 일본 여행 가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0품짜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38,000엔짜리 상당히 비싼 건데 아무튼 그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오모테산도역이기 때문에 근처에 좀 볼만한 볼거리가 좀 있어요. 쇼핑할 거리고 있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돼서 안내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참 이 니혼 요리집의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만큼 세팅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기 좌상기 쪽에 이 왼쪽 상단부에 있는 게 스마트폰 받침대예요. 저기 위에 꼭 핸드폰을 쓰게 되면 올려놔라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찌는 6석인가 8석인가 아무튼 그래요. 제 왼쪽에 이날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마 팔품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 한 분 말고는 저 포함해서 다 외국인이었어요. 심지어 그 외국인들은 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프님이 영어를 좀 하세요. 그래서 뭐 메뉴를 설명하거나 뭐 음식이 나오는 코스에 대한 설명을 되게 능숙하게 잘 하셨습니다. 자리 안내 끝나면 이제 육수에 넣을 가스오를 대패에 갈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에는 가스오 없이 편하게 쉽게 드시니까 다코야끼나 오코노미야끼에 올리는 가스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육수를 내면 정말 무조건 맛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가벼운 감칠맛이나 짠맛이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있으면 일본풍의 컵, 약간 받침 같은 그런 데에다가 가리비로 만든 육수를 담아줍니다. 요거 이제 먹고 입을 좀 이제 예열을 하란 의미겠죠. 사실 맛은 기억 안 납니다. 이거 5개월 전 거라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서버하시는 분이 이런 코팅된 종이를 한 장 두세요. 이게 누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검색한 거예요. 딱 검색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 인터넷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파파고가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자리에 앉으면
젓가락이 살짝 젖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누르밭이라는 이 문화가 젓가락을 좀 정화하기 위해서 살짝 적셔 나온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음식이 계란찜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스프인 줄 알았는데 위에는 이제 말린 밤이 들어있고요. 안에는 그냥 밤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식감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계란찜 먹는 중에 아까 갈아냈던 가스오부시로 육수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먹어보라고 줘요.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치방 다시예요. 일본 요리에서는 이 이치방 다시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먹을 음식,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낼 음식의 기본 육수가 이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먹으면 전체적인 음식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칠맛이 좋아요. 향도 되게 좋고. 가스오부시가 우리한테 익숙한 감칠맛은 사실 아니잖아요. 훈연을 해서 갈아낸 걸 육수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거부감도 없고요. 약간 진짜 은은한데 깊다. 약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약간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은은한데 이 몸으로는 계속 깊게 느껴지는 속이 확 풀리면서 동시에 피로도 약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육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요리가 나오는데 이제 버섯으로 만든 앙소스 위에 시라꼬를 덴푸라로 해서 올렸어요. 이 덴푸라도 다 이 사장님이 다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라꼬가 여러분들 다 드셔보셔서 아시는 그거예요. 대구로 만든 저기 그거 있잖아요. 내장. 아무튼 그거기 때문에 되게 기름지기도 하고 또 이런 약간 저는 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달달한 맛도 나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 음식이 나올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진을 좀 찍었어요. 영상도 찍고. 왜냐하면 일본 요리를 먹어볼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많이 찍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글자인데 거기 말고는 대부분의 일본 요리집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또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모노가 나왔어요. 이 완모노가 그 니혼 요리 순서 중에 그 약간 삶은 그다음에 맑은 국이 나오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이제 표고버섯, 옥돔이었나? 저 껍질로 버섯은 도통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들어간 국물 요리입니다. 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 풀기도 좋고 또 이 뭐라 그러지? 재료의 순수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 좋습니다. 위에 올린 거는 이제 유자예요. 그래서 향도 좋습니다. 그 다음 나온 거는 이제 회를 한 세트가 해서 나왔어요. 이 매지막으로 갖고 참돔 위에는 파하고 겉에는 연근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나왔어요. 소스는 간장, 그 다음에 키모 소스. 이게 어떤 생선의 키모인지 모르겠지만 키모 소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슈토라 그래서 내장 절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액젓일까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스가 나왔습니다. 매지막으로 맛있더라고요. 보통 매지막으로 먹으면은 이 맛이 이 매지막으로가 새끼 참치잖아요. 그래서 참치가 가지고 있는 약간 농후하다고 그래야 될까? 약간 짙은 감칠맛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있는 매지막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토로 같은 느낌의 기름진 맛과 아까미 맛이 섞여서 상당히 맛있게 느껴진 생선이었어요. 그리고 참돔도 뭐 제가 나쁜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녹화를 올리지만 제가 기억이 안 좋으면 맛이 안 좋으면 기억을 하고 엄청 맛있으면 또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먹는 음식이란 얘기거든요. 참돔도 아마 그렇게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돔하고 매지막으로 다 일종의 소스에다 이 앞에 나온 세 가지 소스에 잘 찍어서 먹었고요. 마지막에 연근하고 아, 양하가 들어갔다 맞아. 연근에 양하 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묘가라 그래서 약간 향이 나는 향채 같은 거거든요. 그게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을 썰고 계셨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메뉴, 이거 좀 더 비싼 코스를 시킨 사람한테 나오는 건가 봐요. 엄청 컸습니다. 다음 거는 안에 솔잎을 넣고 훈연을 해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이제 어떤 화로 같은 데다가 솔잎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에 위에 얹어가지고 잠시 있다가 내가 먹으라고 할 때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향이 이게 싹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좀 사진을 찍고요. 향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뚜껑을 열고 먹으면 됩니다. 이게 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돔인지는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거기에다 이제 가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온 요리였어요. 제가 가지 엄청 좋아하고 돔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난히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참 이 솔잎의 향이라는 걸 저는 잘 몰라요. 그 우리가 저기 뭐야 송편 먹을 때 밑에 솔잎 깔고 찐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향을 주기 위한 어느 요리 장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또 일본 요리의 일본 요리의 또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녹음하면서 좀 생각이 드네요. 아,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물을 안 줘요. 그거 기억난다. 물을 안 줘요. 자리에 앉으면 물을 안 주더라고. 제가 이날 몸도 이게 그 가이에마에역에 있는 그 마르카 방문하는 그날 저녁인데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물도 마시고 싶고 동시에 이 일본 요리가 아무리 간을 잘 맞춰도 제게는 좀 짜게 느껴져서 계속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주문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무슨 병에 물을 주거든요. 옆에 있는 할머니는 그거 시키길래 제가 찍었는데 그래서 먹고 먹다 보면 짠맛이 혀에 쌓여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맛 중에 짠맛은 혀에 쌓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짜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먹다가 이제 핫슨이 나옵니다. 핫슨이 그 8촌 적당한 어떤 현재 센티미터는 모르겠는데 8촌이 촌이 거리거든요. 이 길이에요. 그 길이에 들어가는 음식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핫슨이라 그래서 그 계절을 느끼게 하는 요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있지만 타쿠미곤이라고 거기 권호준이라는 셰프님이 요리할 때 이런 계절이 느껴지는 요리를 내요. 거기 또 핫슨이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핫슨이 계절을 느끼게 하는 요리를 많이 쓴대요. 계절을 느끼게 하는 재료 그런 것들을 요리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쑥갓 시라아에가 이제 하얗게 무친 요리거든요. 그 쑥갓 시라아에하고 생선 알로 만든 요리예요. 무슨 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랍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뭐야 고구마나 감자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이모라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등어 찍어 먹는 소스, 그다음에 오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달달하게 대추 같은 게 들어있어요. 되게 이쁘죠. 그러니까 이때 방문이 10월이니까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재료들로 구성을 했죠. 되게 이뻐요. 인스타용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모양이 이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모노라고 해서 니모노가 조림이에요. 조림. 그래서 아까 완모노가 국물 요리였잖아요. 니모노는 이제 조림 요리입니다. 안에 들어간 거는 방어하고 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방어랑 무를 조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드득 나물을 위에 얹었습니다. 이거를 되게 맛있게 즐겁게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계속 말을 걸어. 이 할머니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일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젠쿠소라고 하는 이런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카톡에 적어가지고 이제 4개 쓴 메일함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요가 같은 거였어요. 아무튼
아무튼 이분 설명을 계속 듣는데 제가 그래도 예의 바른 사람이라 막 설명해 주시는데 냠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식은 상태로 먹긴 했습니다. 요거는 자라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식재료를 이 셰프님이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다가 이 셰프님이 자기가 답답했는지 핸드폰으로 나중에 이제 손 씻고 검색해 주시는데 그게 자라였어요. 그러니까 자라 살을 단호박으로 싸서 국화를 넣은 앙소스에 이게 담아서 나온 거였어요. 맛은 사실 잘 기억 안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생각이 나요. 자라가 원래 되게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옛날 진시황이 자기의 무병장수, 안 죽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은 거죠. 그 중에 이제 고기를 타다키에서 올렸어요. 소고기를. 그래서 이제 무소스에다 담아서 유자 껍질을 이제 약간 다이스해서 나왔습니다. 무가 다이제스트가 아니라 다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때쯤에 이미 좀 입이 짜서 아주 맛있게 먹은 요리 같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그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밥을 여러 가지 재료를 뭐 넣어서 아마 버섯이나 멸치 같은 거겠죠. 그걸 넣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 대나무 같은 데 싸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요 다찌 외에 다른 별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주시는 어, 도시락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능숙하게 만들어서 담으시는 걸 제가 찍어봤습니다. 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1인 1솥 밥을 해요. 한 사람한테 하나의 솥에 담아서 밥을 하시는데 이 밥을 하고 나서 약간 뜸을 들이잖아요. 그 전에 먹어보라고 조금 줘요. 근데 와 이게 이 때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윤기가 그리고 되게 모르겠어요. 내가 갓 한 밥을 먹은 기억이 이제 너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달달하고 쌀의 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제가 설명할 말이 제 어휘 능력에는 없어서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너무 맛있어요. 이 밥이 참 맛있다는 느낌을 일본 여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밥을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 동안 앞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든 거를 이제 하나씩 주십니다. 너무 좋죠. 원래 우리가 이제 밥에 반찬 많이 두고 먹는 게 약간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밥하고 이제 멘치가스, 다진 육으로 만든 돈가스 같은 거랑 된장국, 그다음에 와사비에 게 내장 섞은 거, 그다음에 스지조림, 김가루, 연어알, 찌개모노, 뱅어, 그다음에 네기토로 이렇게 해서 한 상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지금 설명하면서 또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데 제일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요 순간이었어요.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밥에다가 여러 반찬을 먹는 이게 되게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반찬에다가 밥 먹고 근데 이게 뭐 뛰어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음식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맛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좋은 한 상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밥에 반찬 먹는 게 너무 일상이어서 이걸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타지에 와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한 상 차림을 먹으니까 왠지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먹을 때 기억은 되게 좋았던 기억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싹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가 나옵니다. 디저트로 도리야끼라 그래서 이렇게 반죽에 안에 팥 들어가 있는 거 그거하고 우유 푸딩 그다음 말차 모나카 그다음에 오차로 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코스로 보면 가격이 좀 3만 엔 정도 되니까 30만 원 굉장히 많이 나온 비싼 음식이기도 하고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일본 요리를 경험한다는 차원과 또 음식 나오는 양도 그렇고요. 부족함 없이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괜찮았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다음에 뭐 언제 제가 또 도쿄를 갈 일이 생기겠냐마는 가게 된다면
디너는 좀 부담스럽고 런치로 방문해가지고 즐겁게 즐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